이번 QM6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됐어요. SUV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형, 이렇게 머리 공간 넉넉한 차 저희는 타고 싶단 말이죠. 와,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알칸타라 느낌이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됐어요. 그리고 LPG를 쓴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트래비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아주 특이한 차예요. 이건 좀 떼고 주셔야지. 야, 우리가 첫 번째 시승이다 보니까 요번에 2023년형으로 새롭게 나온 최신 QM6입니다. QM6 다른 시승기하고는 구별되게 완전히 다른 자동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2023년형 QM6는 저희가 첫 번째 시승이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관 살펴봤을 때요, 이번 QM6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됐어요. 일단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거 신선하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그만큼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이 차의 크기를 놓고 봐도 굉장합니다. 사실 이 차 전장을 놓고 보면 요즘 들어서 우리가 스포티지, 투싼 이런 자동차들의 전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차들의 크기가 얘보단 작습니다. 이 QM6가 일찌감치 올라가서 투싼이나 스포티지한테 야, 얼른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큰형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QM6 뒷면을 보면 테일램프가 아름답게 빛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앞서간 디자인이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이렇게 일자 라인을 채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르노, 삼성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메이커들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앞서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면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이 차는 밤이건 낮이건 무조건 DRL을 뒤쪽에도 켜게 돼 있어요. 만약에 실수로 불을 끄고서 밤에 주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스텔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불을 켜지, 이거 닳을까봐? 전기 쓸까봐? 이게 연비가 나빠져? 그것보다는 그냥 안전이 중요하지 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거, 사실 예전 벤츠라든지 뭐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가짜 머플러 디자인을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디자인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이번 2023년이 되면서 이런 것들 좀 삭제를 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쉽지만 삭제되지 않았고요. 그냥 이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휠이 프리미에르에 들어가던 그런 휠이 이렇게 조금 더 멋지게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이 차의 엔진룸을 살짝 볼까요? LPG 엔진은 어떤가를 살짝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동이 꽤 있네. LPG다 보니까 LPG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LPG 전용 부품들이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룸이 그렇게까지 최신 엔진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차의 엔진룸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엔진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 높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기 보면 또 닛산 부품이 군데군데 눈에 또 띄죠. 여기 르노 닛산이라고 써있는 배터리 커버에 쓰여있는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요. 일본 사람들은 흔히 기술의 닛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도요타가 판매를 잘하지만 기술은 닛산이 갖고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차의 많은 부품이 여전히 닛산이에요. 이 차의 변속기가 닛산 계열인 자트코잖아요. 자트코 변속기를 거의 완제품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 이것도 인상적이고요. 이게 닛산 수준의 품질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었던 그런 자동차 기도 하죠. 소나타 3가 나왔을 때 SM5가 나왔는데 소나타 3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 당시 SM5는 지금까지 현역으로 다니는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닛산이 잘 만들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약간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크기라든지 아늑함이라든지 이 아름다운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트렁크를 보면요, 네,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제가 토레스를 보고 왔는데요. 가로로 가장 긴 부분이 1.2m인데요. 토레스에 비해서 많이 짧아요. 이 차가 좁다고 느끼기보다는 토레스가 엄청나게 긴 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 이렇게 폴딩할 수 있는 레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서 폴딩할 수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폴딩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이 레버를 이 뒤에다 붙일 것이냐, 아니면 저 뒤에다가 붙일 것이냐. 뒤에다 붙이면 짐을 실을 때 유리하지만 실내에서 이걸 젖힐 땐 불리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느냐, 진리에 둘 다죠. 둘 다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한 것을 길다란 짐을 넣을 때 이렇게 접으면 되고요. 만약에 길다란 짐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6대4로 폴딩 되는 건 여전히 아쉬워요. 4대2대4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SUV에 LPG는 왜 없냐? LPG SUV는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LPG통을 놓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3박스를 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안에 LPG 탱크를 넣으면 되지만, 이 SUV는 여기다 LPG 탱크를 넣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LPG 탱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밑에 격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격벽 안에 LPG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 또 격벽을 만들어서 여기다 또 LPG 통을 이렇게 완전히 LPG 통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격벽을 만들어 놓고 커버를 하고 그 안에 흡음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LPG 통에서 원래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그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흡음이 돼 있고요. 그 흡음 덕에 이 QM6 LPG는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더 조용한 거죠. 그리고 이 통은요, 사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넛형 bom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넛형 bom배지만 용량이 작지 않아서 충분한 주행거리를 뽑아주는 그런 것도 특징이죠. 자,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 넉넉합니다. 지금 현대기아를 제외하면 SUV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만 조금 겉멋이 너무 지나쳐. 그래서 SUV의 머리 공간을 자꾸만 낮추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머리 공간 넉넉한 차 저희는 타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괜찮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꽤 고급스럽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백이 이렇게 가죽 같은 느낌이 들죠.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스웨이드 아니고요, 알칸타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칸타라가 무슨 가죽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낸 직물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무보다 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특성이 워낙 좋아요. 일단 뭐 물을 좀 머금어도 손상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계속 문질러도 닳지 않는다거나 이런 특성이 스웨이드보다 오히려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싼 그런 인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죽보다 더 비싼 가짜 가죽. 알칸타라는 브랜드 이름이니까 아무나 알칸타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차는 실제로 알칸타라를 쓰기 때문에 여기 알칸타라라고 딱지도 붙어 있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뭐 메르세데스 벤츠 AMG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의 스포츠카에 뭐 핸들이라든지 시트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브랜드 소재이기도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알칸타라 느낌이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됐어요. 이런 것도 되게 좋네.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이거 알칸타라구나, 이런 감촉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이 부분을 실제 가죽으로 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진짜 가죽을 뒤에다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그런 가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프리미에르 글자가 이렇게 새겨진 것도 꽤 고급의 자동차로 느껴지죠. 이런 것들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얘 차 좋은 거 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뒷좌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시트는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 소파를 아마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유럽형 소파는 굉장히 단단하게, 미국형 소파는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독일이나 이태리 가구들 요즘 보면 이런 식으로 단단한 소파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소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 공간이고요. 이 차는 열선 스위치가 요런 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두 단계의 열선이긴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열선 스위치가 있고요. 이게 팔걸이에 있는 차는 거의 없지만 이런 데다 달면 금형을 새로 파야 되잖아요. 금형 새로 안 파고 팔걸이 제조사에다가 너네가 이거 좀 갖다 붙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잘 작동되면 되죠. 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소음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차 타이어는 지금 금호 크루젠입니다. 금호 크루젠은 SUV용 타이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 홈을 보면 굉장히 깊어요.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노면을 탈출하는 능력 같은 게 확보되어 있는 타이어일 것이다, 이런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패턴이 저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 이 차의 노면 소음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노면의 그 질감이 콘크리트인지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주변에 뭐가 돌이 박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행하면서 내내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빨리 주행해 봐야죠. 얼마 넣냐고요? 당연히 가득 넣어야죠. 가득 넣으세요. 그냥 만땅!
지금 부탄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1145원. 여러분들 지금 휘발유 얼마에 넣으세요? 바로 옆에 지금 휘발유 가게가 있는데 고급 휘발유 2213원, 일반 휘발유 2101원. 와, 1000원이 더 비싸. 물론 연비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넣게 되면 연비가 거의 리터당 10km 가는 건데 여러분 차가 많이 가더라도 한 12점 몇 정도 갈걸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연비가 조금 더 좋고 기름값은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어우 진짜 싼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QM6가 아주 효자야, 효자. LPG가 아주 효자입니다.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바깥 온도가 몇 도냐면요, 한번 볼까요? 37도.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우리 지구 괜찮은 겁니까? 지구가 단단히 고장났지 이 정도면. 지금 내비게이션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게 사실 요전에도 QM6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이 S링크를 보면서 정말 욕 많이 했죠. 저도 굉장히 욕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QM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게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불만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런 것도 분명해요. 그 전에 S링크가 정말 싫었던 건 반응 속도였어요. 정말 느렸거든요. 반응 속도가 이전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이 정도면은 지금 현대기아 차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현대기아는 인터페이스는 예쁜데 이 지능적으로 목적지를 잘 안내해 주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스마트폰을 붙여서도 이용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인터페이스는 예쁘지 않지만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그 알고리즘은 그냥 T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스마트폰을 별도로 붙여서 목적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는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아니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현대 쪽이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이, 그게 아마도 조금 더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이 한 단계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 저희가 타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에어컨입니다. 아니, 에어컨이 차가 다 시원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에어컨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전면 틴팅도 안 돼 있는 차인데도 지금 실내가 그렇게까지 더워지지 않고 약간 춥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해지는 에어컨을 볼 수 있어요. 에어컨의 품질, 최근 들어서 뭐 냉매도 친환경 냉매로 바뀌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에어컨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입차들을 보면 에어컨이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죠. 뭐 특히 벤츠나 이런 차들 타보면 차가 좀 더워요.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에어컨 용량, 이 차는 적어도 굉장히 충분한 에어컨 용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에서 엉덩이를 떼는 경우, 그러니까 오토 스탑앤고 있잖아요.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 자동으로 걸리는 거. 근데 자동으로 꺼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시동 꺼졌구나 하고 안심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신호 대기하다 갑자기 엉덩이를 들면 많은 메이커들은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냥 엉덩이를 떼도 계속 D모드예요. 좀 전에 시동이 꺼져 있다가도 갑자기 자기 혼자 시동이 걸린 다음에 슬슬슬 흘러가서 앞차를 박는 거야. 저는 오토 홀드 기능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오토 스탑앤고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운전석에도 엉덩이 센서를 집어넣었어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D모드에서 엉덩이를 떼면 이 사람이 이걸 차에서 내렸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이렇게 몸을 돌렸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다시 걸어야 돼요. 피에 다시 넣고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시승기를 찍는 기자마저도 차가 뭐가 잘못됐다, 시동이 그냥 꺼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악플, 이런 험담 이런 것들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런 안전 기능들 르노 삼성이 굉장히 앞서갖고 차에 시동 걸 때 이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능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해제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파킹 브레이크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앞장섰고요. 사실은 차를 더 잘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서 시동을 걸면 오토 파킹이 해제되지 않아요. 안전하게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장섰고, 이게 현대차, 기아차의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르노가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OWS 시스템인데요. 이 후륜 조향 시스템. 핸들을 돌렸을 때 뒷바퀴가 함께 꺾이게 해서 조향하는 최저 회전 반경을 좁혀주는 기능이죠. 좋은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기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SM6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기능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삭제돼서 들어왔고요. 르노에서는 그걸 경험할 수 없었는데 그 르노의 후륜 조향 시스템을 누가 도입했느냐? 제네시스가 도입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만들었어요. 기능이 되게 비슷해요. 아니, 사륜 조향 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들도 다 한다던데. 다른 브랜드들은 벤츠, BMW, 아우디, 네, 그런 회사들이에요. 후륜 조향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중 브랜드는 르노밖에 없었어요. 대중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춘 거, 그게 르노가 한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빼놓고 한국에 들어온다. 답답하네요. 사실 후륜 조향 없는 거 아쉽죠. 그런데 후륜 조향이 없더라도 회전 반경을 놓고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길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정도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더 돌아갑니다. 보통 이 정도잖아. 960도 더 돌아가? 이야, 이게 어지간한 자동차보다 반 바퀴씩 더 돌아요, 양쪽으로. SUV임에도 회전 반경이 좁아서 주차하거나 출차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후륜 조향을 안 넣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차는 그럼 완벽하게 좋은 세팅이 됐느냐? 아직도 아쉬움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 디스플레이, 다른 거는 그래 업그레이드가 좀 어렵다고 쳐. 요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거 새로 만들어 줘야죠. 이게 지금 얼마나 잘 팔리는 차인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7등 했는데 요거를 안 바꿔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디스플레이 키워야 되고, 이런 버튼들, 볼륨은 있는데 뮤트 버튼이 없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운전자는 여기서 볼륨하면 편해요. 운전자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S링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컴플레인 하는데 그걸 아직도 안 들어줬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정말 사람들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을 빨리 개선해 줘야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고 계속 르노 삼성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일단 시트가 알칸타라로 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ADAS,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전차종의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이번 연식 변경에선 가장 깡통을 사더라도 ADAS가 들어있어요. 그건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도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고속도로에서 뻥 뚫려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이 정도 거리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막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라고 생각되지만 기준 속도 미달이라고 딱 나와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킬 수가 없다는 이런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엔진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정숙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면이 지금 바뀌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가 바뀌죠? 노면 소리가 그대로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소리가 큰 타이어를 꼈어야 됐을까? 이게 진짜 오프로드를 가는 차도 아닌데, 아마도 이 차의 정숙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숙한 타이어를 한번 골라서 끼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는 정말 부드럽네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기분 좋게 달리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점은 이 차가 변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에는 지금 CVT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요. 변속할 때마다 우웅 우웅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6단 변속기보다는 7단 변속기, 7단보다는 8단 변속기가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단 변속기는 아예 단이 없습니다. 완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변속되는 그 변속 충격이나 로스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정말 이상적인 변속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이상한 점도 있어. 뭐냐면요, 갑자기 급가속을 할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엔진 힘이 부족하고 CVT 변속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 예전에 현대차에 소나타에 CVT를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았고요. 그냥 CVT가 한 세대 만에 사라져버린 역사가 있죠. GM도 마티즈에 CVT 변속기를 넣었어요.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변속기를 넣는 바람에 길에서 퍼져버리는 마티즈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CVT 변속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의 변속기를 놓고 보면 거의 전기차 느낌이 나는 변속기예요. 딱 밟았을 때 토크감이 훌륭해서 차를 이렇게 쭉 밀고 가면서, 그러면서 변속 느낌 없이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 변속기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속기, 그런 세팅입니다. 2.0 LPI 엔진, 140마력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차 엔진을 140마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 나갑니다. 엔진이 지금 140마력이라고 흉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엔진, 잘 만든 엔진이고요. 물론 이 차가 스포츠카처럼 막 달리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엔진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불편함 없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의 기본기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좀 놀랍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훌륭하고요. 그리고 LPG를 쓴다는 거, 이게 무엇보다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 거주성, 이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머리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어깨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손잡이 같은 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운전석에 있을 때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이거 있으면 편하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만들어진 자동차 맞아요. 인정. 뭔가 지금 압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요. 뭐가 막 이 사운드에 위압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카미스 오프, 이게 뭐예요? 사운드가 지금 굉장합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곡하고 전혀 다른 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소리하고 전혀 다르잖아. 굉장히 첨단의 오디오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막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DSP 수준이 지금 굉장히 뛰어납니다. 뭔가 재미있는 장난감 같은 사운드를 내줍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나쁜 쪽이 아니라 어른들이 오디오에 튜닝해서 오디오에다 이렇게 DSP 같은 걸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사운드를 막 이렇게 주물러 보는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뭐 음악이 장난이야? 이럴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음소거를 누른다, 뮤트 버튼을 누르면 멈추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뮤트 버튼 눌렀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악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옛날 차들이나 뮤트 됐을 때 소리만 줄었지, 요즘은 뮤트면 당연히 차가 이제 음악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 차는 한 시속 100km까지 주행을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 그게 이 차의 주행에 가장 어울리는 주행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4명의 가족이 여유롭게 타고서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도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차, 그런 자동차로 딱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QM6를 시승해봤는데요, 과연 이 차가 왜 그렇게 인기인가 살펴봤더니 인기가 있을만 했네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들 모두 다 가다듬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을 모두 갖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팔리는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테레비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